어제 오전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 A1병. 실종 14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약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입니다. 사고 당시 A1병을 포함한 해병대원 6명은 인간띠를 만들어 손을 잡고 걸어가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수위도 높고 유속도 빨랐지만 몸을 로프로 묶지도 않았고 구명조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았던 부모는 오열했습니다. 애도 아들이에요. 애도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제가.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그 구명조끼도 아니고 수영시키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 물살이 정말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 이거 살인인데. 사고 지점은 전날 상륙 돌격 장갑차가 투입됐다가 빠른 유속으로 5분여 만에 철수한 곳인데다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병사가 투입돼 무리한 수색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해병대 안전단은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사와 바위, 나무가 양옆으로 쌓인 마을. 주택은 진흙으로 뒤덮여 살림살이들은 모두 쓰레기가 됐습니다. 기회야.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되나? 이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86 평생 모은 집이요. 굴착기가 토사와 바위 더미를 나르고 또 날라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집 내부 청소에 나섰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물도 어떻게 안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왔지만 그게 차단기가 내려가고 했을 때 아이고 걱정이 되고. 이 마을은 외부와 연결된 도로가 끊겼는데 이제야 흙으로 임시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행복하던 마을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네 집에 가서 또 있다가 오늘 5마일에 집 쓰러진 데가 사람도 죽고 찹찹해요. 날씨가 개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실종된 7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고 이제 남은 실종자는 3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 등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황토빛으로 변한 강물 속에 해병대원이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의지할 건 강가에서 늘어뜨린 밧줄뿐입니다. 해병대원들은 허리춤을 넘어 가슴 높이까지 올라온 물속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이러던 중 갑자기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장병 3명이 물에 빠졌고 2명은 헤엄쳐 나왔지만 남은 1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대원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1병입니다. 실종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을 찾은 부모는 오열했습니다. 어제 아들과 전화통화에서 물 조심하라고 말까지 했는데 구명조끼 하나 없이 물에 들어가게 했느냐고 군 당국을 원망했습니다.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그 구명조끼도 아니고 수영시키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 물살이 정말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 이거 살인인데. 사고가 난 지점은 전날 상륙돌격 장갑차가 투입됐다가 빠른 유속으로 5분여 만에 철수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종자를 찾으려고 무리한 수색을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해병대 실종을 무리한 임무 투입으로 발생한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수위가 높고 그리고 수심이 높고 물이 많이 탁합니다. 그 실종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해병대의 정신으로 예천 국민의 모든 사람들을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딨어요? 보이냐? 뭐라고 했는데 어딨냐고요? 어딨어요? 어딨어? 우리 얼굴은 어딨어? 왜 사람이 많은데 그걸 못 구했냐고? 그 어딨어요? 지금 위에 분들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셔? 어디 계시냐고 지금 사진 찍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구명조끼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왜 수색을 하냐고. 구명조끼 아니, 기본적인 한 그러니까 실종됐다고 쳐요. 그 많은 상병들이 군인들이 그거 하나 못 구했나요? 못 구했어요 그거를? 아니 못 구했나요? 어디 계시냐고. 지금 사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도 아니고 비오고 수색을 시키냐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물살 정말 센데. 물살이 이렇게 새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당신 자식 같은 거 이게 책임지겠어요 이렇게 그러냐고. 내가 어저께 내가 걱정이 돼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찌하게 전화 왔다가 딱 2분인가 했어. 물 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대장님. 예, 실종된 해병대 부모가 오열하는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경북 예천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있습니다.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해병대 장병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충분히 안전 장비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실종이 되고 나서 봤더니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더 크게 오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수색에 나섰던 사람들, 119 구급대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이 안전이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수색 작업을 벌여야 되는데 갑자기 수색하다가 하천 밑바닥이 꺼지면서 다른 해병들과 함께 물속으로 쑥 들어갔었습니다. 다른 해병대원들은 탈출을 했지만 이 해병대원은 급류에 그대로 휩쓸려 버린 것으로 지금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종 해병 아버지는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건 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머니도 착하게만 산 아이인데 해병대 가고 싶어 갔는데 어딨냐 내 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지호 부위원장님, 수색에 나선 우리 군 장병들이 수색에 대거 투입한 거는 정말 항상 있었던 일이고 또 박수받을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색하는 사람들의 물론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지만 군인의 어떤 안전장비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병대원들이 민간인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는데 본인들 구명조끼 없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명조끼라는 게 그렇게 귀중품도 아니고 굉장히 희귀품목도 아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저렇게 어떻게 구명조끼 없이 장화 신고 들어가서 저런 변을 당했는지 그 인력 관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저것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북 예천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 그래서 유량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이 내성천이라고 하는 이 하천의 깊이라든지 폭과는 굉장히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폭우로 인해서. 그렇다면 평소에는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는 물높이였다 하더라도 폭우로 인해서 유량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곳곳에서 위험한 요인이 있었을 거라는 걸 미리 좀 예측하고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명조끼를 갖춘 상태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민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장화만 신고 그냥 무릎까지도 차는데 그냥 이렇게 덤벙덤벙 들어가서 일렬로 아마 이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 아버지는 인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이 조금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참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다가 당한 또 그렇습니다. 사고니까. 국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군의 지휘관도 투입을 했을 거고 좋은 뜻으로 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기후 변화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말하면 국지선 아주 강한 비도 많이 올 것이고 또 방류량도 많이 나와서 심각 단계 이런데 이럴 때는 사실은 군이라 할지라도 좀 매뉴얼을 가져서 우리가 무슨 인명구조대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그런 서로 예컨대 저렇게 들어갈 때는 자기들끼리 몸에 이렇게 끈을
한다든지 예. 혹시 한 사람이라도 떠내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꺼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예. 그런 배려를 하고 또 이제는 그런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젊은 장병의 또 하나의 희생이 참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